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영웅을 찾습니다. 때로는 영웅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웅이 아닌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들기도 하죠. 19세기 일본에서도 막부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혼란이 일었고, 이 시기 그 유명한 야쿠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이미지 관리를 잘한 일부는 영웅으로 추앙받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쿠니사다 추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쿠니사다 추지는 19세기 중반 현재 군마현 지역에서 도박으로 성공하여 일대 지하세계를 지배한 야쿠자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오야붕이었죠. 그러나 그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고 그의 인생 대부분은 도망, 그리고 또 도망이었습니다. 처절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지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의적으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도 했죠. 과연 도망 일변도의 삶을 살았던 범죄자가 어떻게 민중의 영웅이 되었는지, 오늘은 일본의 로빈후드 쿠니사다 추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군마현은 경마, 경륜, 경정, 빠찡코 같은 도박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 역사는 꽤 오래되었는데요. 19세기에 들어 일본은 양잠, 면화, 담배, 차 등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농민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부패와 정치 혼란으로 막부의 지배력은 약화하였고 스스로 협객이라고 자처하는 깡패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많이 가진 농민들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야쿠자들을 전업 도박꾼, 즉 바쿠토라고 부르죠. 양잠업이 발달한 코즈케국에서도 많은 야쿠자 조직이 형성되었습니다. 1810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쿠니사다 추지, 본명 나가오카 추지로가 태어났습니다. 추지의 부모님은 아카기산 아래에서 양잠업을 운영하는 분홍이었죠. 추지는 유년 시절 유명도장에서 검술을 배우고 이름난 스승 아래에서 사사오경을 공부하는 등 전혀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0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점차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계속 운영했지만 밭일을 싫어했던 추지는 거리에서 싸움만 일삼았습니다. 17살이 되자 노름판을 드나들었고 결국 어머니는 아들과 을절하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난 추지 대신 동생이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죠. 집을 나서게 된 쿠니사다 추지는 칼을 차고 다니며 각지의 노름판을 휩쓸었고 그의 뛰어난 싸움 실력에 대한 소문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쿠니사다 추지는 귀신보다 무섭다. 그는 빙긋 웃으며 사람을 벤다. 대담한 행동과 카리스마로 열성 팬들도 생겼고 그중 일부는 추지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던 추지는 당시 일본에서 최고로 명성이 높았던 검술, 북진 일도류 도장에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사카모토 료마와 신생구미의 많은 구성원이 이 북진 일도류의 문화생이었죠. 추지가 도전장을 던진 상대는 다름 아닌 북진 일도류의 창시자 치바 슈사쿠였습니다. 일본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검성 치바 슈사쿠는 추지의 자세만 보고도 승부의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치바 슈사쿠는 칼을 거두고 자리를 떠났어요. 추지는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자 화를 내며 난동을 부렸지만 곧 주위 문화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치바 슈사쿠의 자비 덕분에 목숨을 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붉힌 채 도장을 떠나게 되었죠. 가업을 물려받은 동생은 몰래 형을 도와줬지만 추지는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던 중 한 도박판에서 싸움이 일어나 상대를 베어 살해하게 되는데요. 살인자가 된 그는 더 이상 고향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추지는 사이타마 카와고에 지역의 대오야붕 오마에다 에이고로를 찾아가 몸을 을탁하게 됩니다. 당분간 식객 생활을 하며 조직의 해결사로 활약한 추지는 금세 에이고로의 신임을 얻었고 몇 년이 지나 에이고로가 사망한 후 그의 세력까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1830년 쿠니사다 추지는 약관의 나이에 자기 조직 쿠니사다 일가를 형성하며 오야붕이 되었고 곧 그의 이름은 인근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람을 죽인 죄가 아직 남아있었죠. 19세기 초반 일본은 불황자와 야쿠자의 급증으로 심각한 치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막부는 관동 8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치안단 속반, 일명 하쇼마와리를 설치했습니다. 추지의 이름이 알려지자 하쇼마와리는 그의 수배설을 배포하여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추지는 세력을 버리고 관동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슈마와리가 언제까지고 그에게만 집중할 수 없었기에 상황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얼마 뒤 고향인 아카기산으로 돌아온 추지는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도박장을 열어 영향력을 넓혀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방의 라이벌 바쿠토 시마무라노 이사부로와 대립하게 되는데요. 한때 추지는 이사부로의 영역을 침범했다가 붙잡혀 목숨을 잃을 뻔도 했지만 이사부로의 자비로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지는 이사부로에게 원한을 품었고 1834년 부하가 이사부로 일파와 말다툼을 벌인 일을 빌미로 이사부로를 습격해 죽이고 그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다른 경쟁 조직들까지 모두 흡수한 추지는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바쿠토 조직의 오야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쿠니사다 추지는 힘과 냉혹함으로 세력을 넓힌 무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랫동안 자비의 상징으로 존경받아 왔는데요. 이는 덴포대기근 시기 그가 보여준 놀라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덴포대기근은 1833년부터 1837년까지 이어진 최악의 기근 중 하나로 홍수와 한파, 가뭄 등 자연재해가 겹치며 대흉작이 발생했습니다. 상품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이미 농촌의 빈부격차는 심각했고 쌀값이 급등하자 아사자가 속출했으며 각지에서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추정인구는 5년 동안 약 125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때 쿠니사다 추지는 가재를 팔고 도박장 운영자금까지 동원해 음식을 사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극히 적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그는 일본의 로빈후드 같은 존재로 부각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부정하고 있지만 에도 말기 유학자 하쿠라 칸도가 1837년 지방관으로 해당 지역을 순시하며 남긴 일기에는 많은 빈민이 쿠니사다 추지의 마을로 찾아와 보살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쿠라 칸도는 이후에도 저서에서 추지의 구호 활동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미지 관리나 세력 확장을 위한 행동일 수 있지만 추지가 빈민구제에 힘썼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추지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지만 이후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만을 걷게 됩니다. 1836년 추지가 아끼는 부하 초배가 적대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한참을 걸려 사건의 배후를 밝혀낸 추지는 복수를 위해 20명의 부하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오도 세키쇼라는 장소를 습격했습니다. 세키쇼는 교통 요지에 설치된 징세나 검문을 위한 국가시설이었습니다. 당시 바쿠토들은 종종 적대 조직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 관리들과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추지의 적들도 그런 경우였죠. 추지 일당이 세키쇼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습격 소식을 미리 알고 모두 도망친 것이었죠.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놓고 관할을 공격한 추지는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세키쇼 습격은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중죄였죠. 게다가 추지는 이전에도 도주 중 세키쇼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많았습니다. 막부에 완전히 찍혀버린 추지는 가진 돈을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아이즈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관동 단속반 하슈마와리는 수년간 추지와 그의 일당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주요 부하들이 속속 체포되면서 쿠니사다 일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하슈마와리도 마냥 깨끗한 조직은 아니었고 1839년 막부에서 단속반의 부정을 적발하면서 조직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쿠니사다 추지에 대한 추적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1842년 다시 아카기산에 돌아온 쿠니사다 추지는 거대한 도박장을 개장했습니다. 영업은 성황을 이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 도박꾼 칸스케라는 인물의 밀고로 관리들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단속이 벌어졌고 추지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많은 부하가 체포되었습니다. 도박장을 밀고 한 칸스케는 추지의 부하 아사타로의 삼촌이었는데 마침 단속 당시 도박판에 있지 않았던 아사타로가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직의 고문 엔조는 한 가지 묘책을 제시합니다. 아사타로에게 칸스케를 제거하게 하자는 계획이었죠.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아사타로는 의심에서 벗어나고 추지는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명령을 받아들인 아사타로는 얼마 뒤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야심한 밤을 틈타
칸스케의 침실을 습격해 그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실수로 칸스케의 어린 자식 칸타로까지 죽이고 말았죠. 아사타로는 오야분과 조직의 의심을 떨쳐낼 수 있었지만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습격으로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으나 일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제거된 경쟁자 칸스케는 바쿠토였지만 동시에 관동 단속반 하슈마와리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도박 조직이 거대화되며 단속이 어려워지자 하슈마와리는 이렇게 일부 야쿠자를 정보원으로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칸스케가 사망하자 추지와 그 일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관동을 넘어 전국에 걸친 대수배령이었죠. 추지와 그의 부하들은 또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전처럼 금방 상황이 잠잠해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추지는 다시 오도 세키쇼를 돌파하고 아이즈로 도망쳤지만 조직 고문 엔조와 칸스케를 죽인 아사타로를 포함한 주요 부하가 모조리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수년간 처절하게 도주국을 벌이던 쿠니사다 추지는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1850년 8월 24일 다른 무법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숨어 지내던 그는 고향 근처 타메가이무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바로 이송되어 몇 가지 신문을 받은 후 감옥에 수감되었죠. 그에게 적용된 제목은 도박, 살인, 살인교사 등 다양했으나 가장 큰 죄는 오도 세키쇼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막부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확실시되었죠. 감옥에서 추지는 매우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모두 순순히 인정하며 부하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묶여 창으로 찔리는 책형을 자청했습니다. 집행 장소는 그가 습격했던 오도의 세키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었죠. 처형 전날 밤 추지는 간수에게 토속주 한 그릇을 부탁해 거나하게 취한 채 잠들었습니다. 그의 코골이는 천둥과 같았고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집행 장소로 향하면서 다시 토속주 한 잔을 마신 뒤 두 번째 잔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죠. 죽음을 앞두고 취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처형 집행 장소는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추지의 부하들이 그를 구하러 올까봐 300명의 병력이 경계를 섰습니다. 또한 1500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모여 그의 처형을 구경했습니다. 사형대에 오른 추지는 형리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이번 처형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날카로운 창으로 형이 집행되는 동안에도 추지는 눈을 부릅뜨고 1500명의 군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13번째 창까지 버티다 14번째 창에 숨을 거두었죠. 41살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참수되어 지역을 돌아다녔고 시신은 사흘간 공개된 후 버려졌습니다. 막부는 본보기로 삼고자 했지만 추지의 당당한 체온은 오히려 그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그를 기리는 사람들에 의해 빼돌려져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이후 쿠니사다 추지에 대한 수많은 설화와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악행은 감추어지고 호기로운 행동과 빈민 구호 활동은 과장되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죠. 관리들을 따돌리며 수년간 도주극을 벌이고 끝내는 의연한 죽음을 맞이한 쿠니사다 추지의 이야기는 에도 막부 말기 위정자들의 부패와 무능함의 염증을 느끼던 민중에게 적잖은 통쾌함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의적, 협객으로 만들기에 적절한 소재였죠. 그의 전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극, 노래,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추지의 궁골이 안치된 무덤과 기념비는 군마현과 나가노현을 걸쳐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추지가 뛰어난 도박꾼으로 알려진 만큼 그곳에는 그의 승부운을 받아가기 위한 참배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지가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그에게 향을 바치면 중풍이 낫는다는 속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7년 쿠니사다 추지의 후손과 그가 적대했던 이사부로 칸스케의 후손들이 170년 만에 화해 행사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추지의 고향인 군마현 이세사키시는 오랜 시간 글을 기리며 관광상품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민사회에서 야쿠자에 대한 경계의식이 강화되면서 쿠니사다 추지의 악행 역시 조명되기 시작했고, 그를 기념하는 분위기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2010년 쿠니사다 추지 탄생 200년 기념행사 개최를 둘러싸고도 많은 논란이 발생했고, 이세사키시 당국은 결국 행사를 취소하고 기념품과 설명책자 배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즈감귤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좋아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